4총사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사실 색상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워낙 블루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좀 했지만 구매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실버, 골드, 그래파이트, 퍼시픽 블루까지 4가지 색상을 제공을 하는데 퍼시픽 블루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박스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뭐 당연하죠. 아이폰 12 미니는 5.4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7인치.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반 모델은 박스가 화이트 색상이고요. 프로 모델은 박스가 검은색으로 차이를 뒀습니다. 패키지 두께가 상당히 슬림해진 거 뭐 한번 뜯어볼게요. 칼이 굳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올려서 뜯으시면 오픈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스가 너무 쉽게 열리네요. 이 블루 색상이 인기가 참 없었어요. 사전 예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뭐 재고가 남아있고 우리나라 취향과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블루라서 사람들이 많이 꺼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패키지부터 무겁네요. 거의 2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짠, 이렇게 뜯어버리면은 되는데 잘 열리네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밑에 보시면은 이게 유심 제거 핀이랑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 들어가 있는 미니 박스가 하나 있고 USB Type-C to 라이트닝 케이블 동봉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공이 되었던 어댑터, 이어팟 이거는 다 빠졌어요. 이번부터 생산되는 아이폰 11, 아이폰 SE2 이런 제품에도 다 빠졌습니다. USB Type-C 20W 충전 어댑터가 있습니다. 난 또 무선 충전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맥세이프 충전기까지 사시면 돼요. 자, 좌측부터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입니다. 첫 번째, 휴대성. 아이폰 12 미니가 5.4인치로 가장 작습니다. 아이폰 12랑 아이폰 12 프로는 6.1인치로 동일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7인치로 가장 큽니다. 이 제품들의 두께는 7.3mm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무게는 133g, 162g, 187g, 226g으로 각각 29g, 25g, 39g 차이가 납니다. 만약 한 손에 착 감기는 컴팩트한 제품을 원한다면 아이폰 12 미니만한 제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담합니다. 아이폰 SE 4.7인치 제품보다 더 작아졌어요. 이 제품을 쓰면은 정말 미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강력한 5G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95만원에 시작을 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건 6.7인치인데요. 이렇게 아이폰 12 미니랑 나란히 들었을 때 화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큰데 잡았을 때 쏙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성인 남자치고는 그렇게 손이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손에 딱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측면 부분이 네모 반듯하게 바뀐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과거 사용했던 아이폰 6s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는 뭐 떨어진다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겠어요. 저는 이 6.1인치의 아이폰을 사는 것보다 아예 작거나 아예 큰 거 확실히 체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재질. 아이폰 12 미니랑 아이폰 12는 후면이 유광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장갑을 꼈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사용하면 금방 지문이나 유분 이런 걸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이폰 12 프로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무광입니다. 확실히 프로 라인업이 지문이 덜 묻습니다. 다만 지문이 덜 묻는 만큼 그만큼 미끄럽기 때문에 생폰으로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보게 되면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광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고 뒷면의 후면 컬러보다 측면부가 무광이라서 좀 더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 후면은 매트한 무광인데 측면부는 이렇게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거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애플 로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폰 12 미니 또는 아이폰 12에는 애플 로고가 거울처럼 비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이렇게 비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 카메라 부분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묻지 않은 매트한 느낌의 무광을 선호하지만 애플 로고에 있어서는 아이폰 12 미니처럼 거울로도 쓸 수 있고 애플 로고가 좀 더 도드라지게 부각되는 이런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섞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카메라.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에는 광각, 초광각 듀얼 카메라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이폰 12 프로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 구조의 라이다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있어서는 좀 더 프로 라인업이 앞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폰 12 프로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 카메라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2 프로는 광각 카메라가 1.4 마이크로 픽셀인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는 이보다 좀 더 커진 1.7 마이크로미터 픽셀의 이미지 센서 크기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품질이 좀 더 좋고요. 특히 저조도 촬영할 때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 프로는 전작과 동일한 2배의 강압줌인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2.5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처럼 5배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차이가 나는지는 추후 영상에서 직접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디스플레이. 이번 시리즈는 전 모델의 OLED 기반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프로 라인업에 120Hz의 프로모션 기술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배터리 사용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추후 버전에서는 꼭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모델이 다 OLED가 탑재됐지만 아이폰 12에만 LG 디스플레이에서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3가지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부품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델은 공통적으로 200만 대 1 명암비, HDR, 트루톤, 와이드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만 화면 크기와 해상도 측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5.4인치로 2340-1080,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는 6.1인치로 2532-1170, 마지막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6.7인치로 2778-1284 가장 크고 해상도도 높습니다. 원래 커지면 커질수록 PPI, 픽셀 퍼 인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이폰 12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노치 크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작은 만큼 상대적으로 노치 영역이 좀 더 넓은 느낌을 주고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이렇게 나란히 놓게 되면 노치의 절대적인 크기의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이폰 12 미니가 커 보인다.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장착하거나 보호필름을 부착했을 때 화면 잠금이 응답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iOS 14.2.1 이 업데이트를 받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뭐 사실 말이 많았어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냐, 너무 화면이 작은데 페이스 아이디와 노치 이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드웨어적인 설계 결함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색상. 아이폰 12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색상은 총 4가지 블루, 그린, 그래파이트, 퍼시픽 블루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블루가 용달 블루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좀 더 고급스럽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는 좀 은은한 그런 색인데 메론 느낌도 좀 나고요.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대변을 한다고 봐야죠. 확실히 쉽게 질리지 않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퍼시픽 블루 같은 경우는 이 블루랑 그래파이트를 섞으면은 이런 컬러가 나올 것 같아요. 전작에 나왔던 미드나이트 그린의 좀 연장선에 있는 그런 색상 같기도 하고요. 색상이 다 마음에 드는데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은 퍼시픽 블루 이게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래파이트, 그린, 블루 이 순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블루 색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퍼시픽 블루나 그래파이트 비해서는 못하다. 이게 아이폰 12 미니 블루 그리고 아이폰 12 그린, 블루다, 그린이다 이런 게 표시가 나요. 요 아이폰 12 프로의 그래파이트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퍼시픽 블루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이 측면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저는 그 콘텐츠를 몰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롯이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그래파이트나 퍼시픽 블루, 어두운 색상 그리고 쉽게 질리지 않는 색상, 그런 색상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손으로도 싹 가려지는 컴팩트함을 선호하신다면은 아이폰 12 미니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컨텐츠에 대한 몰입을 하고 싶다, 카메라를 좀 더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이폰 12랑 아이폰 12 프로 가장 무난한 그런 크기죠. 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볍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2 카메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폰 12 프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가장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아이폰 12 미니가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테크 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